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이름은 이혜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나무인이라는 말 아시죠?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 표현을 자주 쓸 일은 없으시지 않나요? 만약에 일상에서도 그 표현을 자주 쓰시는 거라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건 좀 불행한 일이네요. 아나무인.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저도 살면서 아나무인인 사람들을 몇몇 만나긴 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교만한 태도로 적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고 전부인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둘 다 참 별로잖아요.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 잘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나무인인 사람들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런 결말을 많이 받고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제 이야기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서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많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즈음 이혼하셨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아빠랑 살다가 취직을 하면서 독립했어요. 보통 대학생쯤 되면 바로 독립할 법도 한데 엄마도 아닌 아빠랑 산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엄마 아빠의 이혼에 있어 확실하게 책임이 있는 쪽은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쉽게 말해서 바람기가 심한 사람이었고 아빠랑 사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바람을 펴서 저희 아빠가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엄마의 바람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빠가 이혼하지 않은 건 제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차라리 엄마가 제대로 바람이 나서 아예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랬으면 아빠도 마음고생 덜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엄마의 바람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아빠도 이혼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대학 생활 동안 아빠와 함께 살았던 건 아빠를 향한 저의 위로, 감사의 표시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멀고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아빠, 나 없이 혼자 계신다고 대충 아무거나 드시면서 때우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시켜 먹는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별 걱정을 다 하네. 그 말 그대로 아빠가 너한테 돌려줄게. 너 대학 다니는 동안 아빠가 네 밥 다 차려줬는데 그런 걱정을 왜 해? 너나 잘 챙겨 먹어. 아이, 그러니까 나 챙겨 먹을 때처럼 아빠 혼자 있어도 그렇게 챙겨 드시라고요. 응? 왜? 얘 아빠 혼자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안 넣어요?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아빠 호라비 냄새 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아빠,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아빠도 이제 연애도 하면서 아빠 인생 즐겁게 살면 좋겠어. 아빠 혼자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쓰이긴 쓰이나 보네. 그 괜한 소리를 다 하고 말이야. 괜한 소리라니 무슨 말이야. 나 정말 그래. 진심이라고요. 진심으로 아빠에게 잘 어울리는 좋은 분 만나서 연애도 하시고 재혼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걱정 말고 너나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 쓸데없이 늦게 간다 그러면서 좋은 시절 다 놓치지 말고 말이야. 그렇게 저는 아빠로부터 독립해서 직장 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 2년 전쯤 드디어 아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제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대충 보니 느낌이 그랬어요. 저희 아빠 같은 호라비는 여자 손을 타면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눈치를 채고 아빠를 떠봤더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저희 아빠 정말 행복해야 하거든요. 정말이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두 분은 1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물론 몇 번 만나뵌 적이 있긴 하지만 두 분이 동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저와 그분의 교류도 훨씬 잦아지고 그런 만큼 많이 친해지기도 했어요. 그분은 조용하면서도 조곤조곤 말재주도 있고 재치가 있는 분이셔서 그분 덕분에 아빠가 많이 웃으시는 게 제일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호칭이 참 어려웠는데 두 분이 같이 사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새엄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분도 아빠도 제가 그분을 새엄마라고 부르는 걸 참 좋아하셨고 저도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아빠는 은퇴 후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새엄마도 아빠 일을 도와 세차장 일을 함께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외롭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분께 평생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그런 만큼 그분께도 마음으로 잘했답니다. 물론 그분도 저를 마음으로 잘 대해주셨고요. 아빠가 새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할 무렵 저도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진지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귄 게 1년 가까이 되었고 친구와 저 사이에도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거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뭐랄까 과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될까 싶은 탐색 기간이었다면 이젠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시기에 접어든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먼저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로 했는데 예비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됐어요. 아마 같은 경험을 해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예비 시모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아빠와 새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다는 사람이면 다 좋다고 하시면서 똑똑한 우리 딸이 어련히 잘 골랐겠냐고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모든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비 시부모님이 어떤 분이실지, 특히 예비 시모가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긴장됐었어요. 특히 예비 시모가 대학 교수시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괜히 깐깐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답니다. 직접 만나뵌 시모의 첫인상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그 깐깐한 인상으로 대놓고 저를 탐탁찮은 눈빛으로 보셨으니 저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가 됐던 거예요. 예비 시모는 대놓고 불편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시더군요. 예비 시모가 저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 중 가장 분명하고 큰 이유는 새엄마였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아빠가 재혼도 하지 않고 새엄마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너희 어머니가 새어머니라고 들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같이 사시는 거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새어머니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니? 사실 우리로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불편하구나. 딱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비 신랑이라고 표현할게요. 예비 신랑이랑은 애당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가 새엄마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오픈했었어요. 그렇긴 했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아빠랑 새엄마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예비시댁에 알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괜한 선입견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예비 신랑에게도 제 생각을 설명하고 부탁했던 건데 그걸 홀라당 다 말해버렸나 싶어서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예비 시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저희 아빠와 새엄마, 저희 집안에 대한 비난을 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집안이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렇고 동거 중이라는 그분도 참 아무리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나이에 동거라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같은 건 상관을 안 하시는 건지 주변에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그렇지가 않아. 주변 사람들 생각을 안 하며 살 수는 없는 거야. 체면도 중요한 거 아니겠니? 집안이니 체면이니 어쩌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니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교수라더니 그다지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 저와의 약속을 깨고 경솔하게 행동한 남자친구에게도 실망을 많이 했죠.
그렇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제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할 말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새엄마의 관계가 말이 그런 거지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관계고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나면 두 분도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했고 예비 시모도 그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찜찜함과 상처만 남긴 예비 시댁 첫 인사고 솔직히 생각이 많아졌죠. 과연 이대로 이 사람과 결혼해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에게 첫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예비 신랑에게도 엄청 따졌어요. 내가 분명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잊었어? 대체 왜 말한 거야? 봐, 당장 어머니 못마땅해 하시고 우리 아빠랑 새엄마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 정말 못 살아. 왜 그랬어? 아니,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올 거라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잖아. 우리 엄마 그러면 난 정말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긴장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한 거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변명이 되긴 하니? 사과가 되길 하니? 아니 무슨 해결책을 내놓기라도 하는 거니? 정말 이제 어떡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하고 두 분도 혼인신고를 하든 뭐 하여간 정식 부부가 되시면 엄마도 별 말씀 안 하실 거야. 예비 신랑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위로한답시고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제 귀에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었어요.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요.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아빠와 새엄마 때문에 예비 시모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참아 아빠와 새엄마에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두 분이 받으실 상처를 생각하니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파혼에 대한 명분도 부족했고 예비 신랑의 말처럼 아빠와 새엄마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되면 예비 시모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예비 시댁에서도 그렇게 못마땅한 티를 내면서도 결혼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도 잡고 결혼 준비를 이어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아니라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상견례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예비 시모가 보자고 해서 나로 찾아뵀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널 이렇게 따로 보자고 한 건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집안 가풍을 지키려고 해서 부른 거야. 가풍이요? 민우 씨한테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무슨 가풍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가풍이라는 게 요즘은 많이 퇴색됐지. 그런 거 없이 모르고 사는 집안들이 더 많으니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지켜오는 가풍이 있어. 상견례를 앞두고 상견례 때 입을 옷을 예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선물처럼 주고받는 게 우리 집안 가풍이란다. 그러니 오늘 너랑 같이 쇼핑하려고 오라고 한 거야. 네? 어차피 저도 예단을 할 테고 어머님께서도 예물이나 꾸민비 같은 것을 주실 텐데 그제 그렇게 또 챙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어머님. 아니, 내가 가풍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 그건 일반적인 거고 이건 우리 집안 가풍이라고 하잖니.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내 어머니 하면서 따라 나서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그러면서 바로 신경질적인 말투가 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예비 시모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시니까 더 오기가 생겼어요. 어머님, 가풍이라고 하시는데 상견례라는 게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닐 테고 민우 씨 외에 다른 형제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꼭 지켜야 하는 문제인가요? 내가 시집 올 때 그렇게 했고 사촌 형님들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다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 나도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야. 내가 이유도 없이 가풍을 깰 수는 없는 거잖니. 할 수 없이 따라 나섰고 예비 시모가 제 옷을 먼저 사주시겠다며 저더러 고르라고 하셔서 그냥 웬만한 브랜드에서 얌전하고 고상한 걸로 빨리 골랐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이제 자기 옷을 사러 가자며
미리 봐둔 게 있다고 하시더니 모피 매장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고가로 알려진 모피 전문 브랜드였고 예비 시모가 받았다는 건 그 중에서도 최고가 라인의 모피였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동행했던 예비 신랑이 그런 제 낌새를 알아채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래 뭐 예단이다 생각하고 해드리면 되겠네. 이게 엄마가 받았다는 거야? 엄마한테 잘 어울리네. 찰떡이야 찰떡. 이야 엄청 잘 어울린다 정말. 자기야 그렇지 않아? 그딴 말이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절거리는 예비 신랑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황당한 건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모의 반응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예단이랑 엄연히 다른 거지. 예단은 또 따로 리스트가 다 있는 거야. 얘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아들은 모르면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어. 알겠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바로 할 말 했죠. 어머니, 저는 예단으로도 이런 고가의 모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해드리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엄청난 명품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촌 형님은 걸핏하면 며느리한테 모도 받고 모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최소한 체면 치르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너의 친정을 보면 네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을 리 만무하니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할게 내가. 그러나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기로 한 이상 이제부터는 나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라. 그러니까 집안 가풍부터 익히라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또 우리 아빠랑 새엄마 상황을 걸고 넘어지는 거 있죠? 더 긴 얘기 해봐야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 뜻을 밝혔어요. 가풍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당장 이렇게 비싼 모피를 사드릴 여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예비 신랑은 그때부터 자기 엄마 눈치 살피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어머, 안 사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당장은 예산도 그렇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아직 상견례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돌아가요. 얘가 원래 말을 좀 예쁘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하시고, 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나서 좋게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칫 만만하게 보였다가 정말로 저 비싼 모피 값을 덤탱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말을 잘못 이해했나 본데 내 말이 어려워. 어머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이고 나중이고 간에 예단으로도 이렇게 비싼 걸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어머님께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호화사치품은 예단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가풍만 생각하셨지 저에 대한 배려나 예의 같은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혼자 얼른 나와버렸어요. 대차게 화를 내고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서럽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새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새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새엄마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며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새엄마를 만나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모가 아빠와 새엄마 관계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 털어놓게 된 거죠. 이 말씀은 끝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새엄마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신 덕분인지 그냥 다 말하게 됐어요. 속상하시죠? 죄송해요. 근데 새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고 났더니 한결도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 아빠랑 내 관계를 오해하고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뭐. 난 별로 상관 안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난 너무 괜찮고 네 기분이 좀 나아졌다니 다행이구나. 좀 나아지긴 했지만 상견례고 뭐고 그냥 당장 파혼하고 싶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남자친구한테도 너무 크게 실망했어요. 미래가 없는 결혼 같아요. 새엄마, 저 파혼하고 싶어요. 파혼할래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해, 알어. 그래도 일단 조금 진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렴.
결혼식이 코앞인 것도 아니고 파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응?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야. 일단 상견례는 하는 게 어떠니? 그래도 네가 결혼할 마음으로 1년이나 진지하게 만났던 사람이잖아. 결혼 앞두고 서로에게 실망할 일들도 있는 거지만 의외로 오해가 쉽게 풀릴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정말이지 마음이 나아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억지로 이해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 마. 언제든지 네가 원하면 파혼하면 돼. 나는 그냥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애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러는 거야. 아빠랑 내가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은 집안이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파혼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새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든든할 딸이가 생긴 것 같고 좋아요. 그럼 상견례까지 좀 더 심각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에게 모피 같은 건 워낙 고가여서 부모님과 상의도 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견례 치르고 예단 문제를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좋게 말하고 상견례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예비 시모 쪽에서도 알겠다고 하고 별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와 우리 아빠 그리고 새엄마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 앉자마자 불편한 자기 심정을 얘기하던데 말투나 단어 선택 등이 말도 못하게 무례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고 있건 아니다 싶네요.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누가 봐도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고 우리 애도 그런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잖아요. 아, 사부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혜성의 애비 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혜성이도 사랑 충분히 많이 받고 바르게 잘 자란 아이입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 혜성이는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애처럼 말씀을 하시니 듣고 있기가 좀 거북하네요. 아유, 제 얘기가 아직 덜 끝났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그런 말씀하시지 못할 것 같네요. 그쪽은 이혼 가정인 것도 모자라 사부인, 아니 사부인이라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사부인 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아주머니께서는 혼인신고나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리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그건 혜송이 시집 보내고 나면 저희도 바로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에요. 다 계획대로 하는 거죠. 무슨 사정이신지 모르겠지만 다 떠나서 아주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통고라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여자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흠이 되는 건데 하물며 요즘 애들도 아니고 나랑 비슷한 연배이지 않아요. 나야 뭐랄까 좀 특별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아무리 봐도 아주머니처럼 심각하는 또래는 못 봤어요. 동거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날 정도로 그게 나는 그렇더라고. 그런데 아주머니는 그 나이에 겁도 없이 동거를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시려고 상견례 하자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 새엄마세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딜 끼어드니.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다. 일단 나부터 납득이 안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는다고 하면 우리 집안까지 우스운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다 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쪽 집안과 우리 집안은 그 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급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 그쪽이 최소한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스펙 같은 걸 좀 적어봐요. 학벌이나 재산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알아야 어느 정도 급인지 가늠이라도 하고 그래야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설 것 같네요.
여기 이야기 적어주면 돼요. 거기. 그러면서 종이랑 펜을 꺼내면서 세상 거만한 표정으로 새엄마한테 스펙을 적어보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결혼 못 시킨다, 파혼하자 하는 게 낫지. 예비 시모가 새엄매게 하는 행동은 정말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례하고 엽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당장 파혼하자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새엄마가 그런 저를 꼭 잡으시며 토닥토닥 괜찮다고 하시더니 예비 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부인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혼사라는 게 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사부인 조건부터 내놓고 저한테 요구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사부인이 결례를 무릅쓰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니 그럴 거면 그쪽부터 내놓을 걸 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말이에요. 새엄마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예비 시모는 기가 막힌 표정이었지만 이내 야비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본인이 꺼내놓은 종이에 자신 있게 자신의 스펙을 적더라고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테고 객관적으로 꿀릴 것 없는 스펙이니 거침없이 적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새엄마가 예비 시모의 펜을 뺐더니 교수라고 적은 것에 가위표를 치는 거예요. 사부인, 아무리 사석에서 치고받는 프로필이라고는 하지만 거짓 정보를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교수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잘려 해고됐다고 하던데 교수라고 쓰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새엄마가 허튼 소리를 하실 분이 아니고 예비 시모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걸로 봐서 그게 다 사실인 것 같은 거죠. 저는 물론이고 예비 시부나 예비 신랑도 금시초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얼어버린 공기를 깨고 예비 시모는 다소 떨리는 말투로 받아치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말도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잘려요? 해고라니 그런 일 없어요. 뭐 저기 학교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요? 지금 이 상황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따지던데 누가 봐도 당황했다는 게 표시가 나는 목소리인 거예요. 반면 새엄마는 여전히 차분하고 담담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답했어요. 윤기수 학장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연구비 횡령 문제로 아주 불명예스럽게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더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면 사부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예비 시모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이번엔 저와 우리 아빠가 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됐어요. 거기다가 새엄마는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당신이 하던 강의 내가 맡아서 가르치게 됐어요? 혹시 궁금할지도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 보란 듯이 새엄마 본인의 스펙을 써내려 가시더라고요. 새엄마가 침착하게 하나하나 쓰시는 걸 봤는데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교수 재직 이력도 있고 그리고 예비 시모가 재직했던 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는 가장 최근 이력까지 막힘없이 쓰셨어요. 솔직히 예비 시모고 파혼이고 뭐고 그런 것보다 새엄마 스펙에 제일 놀랐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새엄마에 대해 그러니까 새엄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아빠가 만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 게 당연했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빠 정말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셔야 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제게 아빠가 그러셨어요. 새엄마가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저희 아빠도 상처가 있는 분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러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빠를 만나기 전에도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았고 지금은 아빠 세차장 일을 돕고 있으셨으니 솔직히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니 예비 시모는 오죽했겠냐고요. 아야, 당신이야말로 가짜 허위 정보 적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당신이 유학파의 교수 재직 이력에, 그리고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진짜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세차장에서 알바나 하던 여자가 말도 안 되지? 아무리 있는 척을 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못 쓰네? 이걸 다 누가 믿겠냐고, 어? 그렇게 예비 시모가 새엄마를 향해 비난을 하며 따지고 들었지만 새엄마는 그런 예비 시모를 보며 옅은 미소를 띠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떠벌리고 싶어서 안 달랄지 모르지만 내게 그런 것들은 다 그다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에 불과했어요. 여기 내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 얘도 지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말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너 알고 있네. 어디서 고상을 떨어. 누가 믿겠어? 그런 과거를 꽁꽁 숨기고 살았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아니 그걸 왜 숨겨?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숨겼던 거 아니야. 그렇게 숨기고 살던 걸 왜 갑자기 터뜨리는 건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당신 하는 꼴을 보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밝히는 거예요. 큰 코 한번 다치게 해줘야겠구나 싶어서요.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내가 낳은 딸이라 생각하며 아끼고 아끼는 아이예요. 당신이 그런 내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들었고 내 딸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딱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나를 큰 코 다치게 하네 어쩌네 하는 건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뭘 알았어?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나 듣고 와서 사람 모함이나 하는 주제에 고상 그만 떨어.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무식한 사람이네 이거. 우리 딸 얘기만 들었을 때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교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소양이 없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떤 대학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교수로 채용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대학 교수길래 당신이 그렇게 기고만장한지 아내가 궁금해서 우리 딸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봤죠. 당신 교수로 있다는 대학이 어딘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내 뒷조사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내 뒷조사를 해? 당신 같은 여자랑 내가 접점이 있기라도 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게 참 나도 너무너무 신기해서 놀랐어요. 학교 이름을 들으니 내가 너무 잘 아는 학교더라고. 최근에 나한테 강의 제안을 한 학교거든. 게다가 같은 단과대학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들어갈 자리에 생긴 결혼이 그쪽인 걸 알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연구비로 횡령해서 잘릴 거라는 것까지 학장님께 들어서 알고 나니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참 사람이 한결같구나 싶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로 있는 자리에 내 딸 절대로 시집 못 보내요. 오늘 상견례 자리에 나온 건 모두가 있는 앞에서 당신 개망신 주고 파혼 선언하러 온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뭐야? 아니, 파혼 소리를 왜 당신들이 먼저 꺼내? 나야말로 파혼 선언하려고 여기 나온 거야. 이거 왜 이래? 아우, 기막혀. 당신같이 비윤리적이고 무개념의 무식한 여자가 가부운운하는 거 정말 웃기던데. 당신 같은 여자가 가부운운하는데 흐부리지가 급이 맞지 않은 것 같네.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으니까 이만 가보겠어요. 새엄마는 마지막으로 예비 시모에게 일침을 날리고 저와 아빠를 데리고 상견례 자리를 유유히 떴어요. 우리가 나가는데 바로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교수에서 잘렸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지르고 따지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재밌기로 손꼽히는 싸움 구경인데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거 있죠. 그놈의 집안이라면 이젠 정말 지긋지긋 넌덜머리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 신랑놈이 따라 나오네요. 우리 엄마 일은 나도 전혀 몰랐어. 그런데 그건 엄마의 개인적인 거잖아. 그걸 파업 문제랑 연결시키지는 말아줘. 그리고 자기가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거 알아. 미안해. 장모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혜성이랑 파혼할 생각 없습니다. 제발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 짜증나게 정말 왜 이래. 내가 지금 너희 엄마 때문에 아니면 우리 새엄마가 반대해서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줄 알아? 나는 이미 너한테도 오만정 다 떨어졌어. 너 마마보이 아니니? 나랑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고 지 엄마 앞에서는 지 엄마 눈치 보느라 정신없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비나 맞추려고 하는 인간에 내가 뭘 믿고 결혼하니? 네가 그렇게 짚고 못 사는 너희 엄마 지금 큰일 난 거 같으니까 가서 네 엄마나 챙겨. 아니, 내가 무슨 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은 아빠랑 엄마 두 분이서 얘기하시느라 나는 낄 틈도 없다고.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뭐. 혜성아, 자기야,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나랑 둘이 얘기 좀 해. 됐다니까. 정말 왜 이러니? 나는 너를 믿을 수도 없고 솔직히 이렇게 마주하고 말 섞는 것도 싫어. 알겠어? 그렇게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죠. 한바탕 그 난리를 치르고 아빠와 저 새엄마 셋만 있게 된 자리에서 저는 새엄마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새엄마,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잘린 자리에 새엄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하자면 일단은 그 여자가 하던 강의를 맡아 하는 강사로 들어가는 건데 뭐 큰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정식 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돼. 나를 영입하려는 학장님이 강의 부탁을 하시면서 내 자리를 꼭 보상해 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 뭐 사실 내가 이제 와서 교수 자리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깐 그 여자한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싶었으니까 또 그게 사실이니까 얘기한 거고. 그렇구나. 너무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과거를 다 숨기고 지내셨던 거예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는 나도 숨김없이 내 과거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과거에서 많이 헤어나온 거지.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어. 귀국 후에는 수도권의 꽤 괜찮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었고 말이야. 우와, 새엄마 진짜 멋있어요. 귀국하자마자 그런 제안을 받을 정도면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성적도 좋았다는 거잖아요. 와, 우리 새엄마 완전히 능력자네요.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기도 해. 어쨌거나 감사한 일이었고 욕심나는 일이기도 했는데 나는 결국 그 자리를 포기해야 했어. 유학 시절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면서 지방으로 가게 됐거든. 지방 어디요? 얼마나 멀길래 그런 좋은 기회를 포기해요. 아유, 너무 아까우셨겠다. 그냥 주말 부부 같은 거 하면서 강의는 하지 그랬어요. 후회 안 했어요? 이전 시아버지가 지방대 총장이었는데 본인 대학에서 강의하기를 원했어. 또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못마땅히 하셨고 말이야. 이전 시아버지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은 사실 그다지 명성이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새엄마 전 시아버지가 새엄마과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유학파 며느리 교수를 채용하면서 본인 면회제하고 싶었나 보네요. 참, 그렇게 귀한 며느리 자기 대학에 모셔가서 승진이라도 빵빵하게 시켜주고 그랬어요? 승진이 다 뭐겠니? 온갖 학교 일은 다 부려먹고 이용만 하더라. 나는 그래도 그 애는 책 잡히고 싶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그 대학에 교수로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거든. 아이 뭐야 정말. 나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교수님 있었어요. 진짜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 다 도맡아서 하는데 감투 하나 못 받는 교수님 말이에요. 새엄마가 그런 꼴을 당했었다니 지금 들어도 이렇게 속상한데 새엄마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커리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간 거였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심지어 전 남편이 바람난 걸 들켰는데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도 피울 수 있고 그런 거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행여나 그걸 트집 잡아서 이혼 소리를 꺼내는 날에는 바로 교수 자리 내놓을 생각하라며 협박까지 하더라. 어머 기가 막혀.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자기가 시아버지면 시아버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요. 그래서 새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난 이미 그 교수 자리나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어. 그러니까 좋을 대로 하람이 이혼을 선언해버렸지. 그랬더니 이전 시댁과 전 남편은 내가 바람이 나서 쫓아내는 거라며 학교에 소문을 이상하게 내버렸고 그걸 바로잡고 어쩌고 할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나는 뭐랄까
세상 모든 것에 환멸을 느꼈던 것 같아. 새엄마, 그 학교 대체 어디예요? 그걸 어떻게 참았어요? 너무 화가 나면 그렇게 다 내려놓게 되는 건가? 어쩌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이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참을 살았지. 공부했던 동네에서 자리 잡고 살 생각이었어. 그런데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역시 한국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동화가 되는 건가요? 맞아. 너희 아빠를 만났을 때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 그리고 너랑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 벅차기도 했고 말이야. 지금도 그래. 이렇게 쭉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아니 무슨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아요. 새엄마 얘기 다 듣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새엄마랑 더 가까워진 기분도 들어서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새 차일까지 할 생각을 다 한 거예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단순 노동이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그리 건강하지 못했거든. 미국에서는 상담 치료 같은 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꾸준히 받았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쪽으로는 미국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우울증 증세가 조금 심해지려는 것 같기도 했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단순 노동을 하면서 머리를 비우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 게다가 네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니? 일석이조. 에헤, 못 말려요. 닭살 커플. 내가 닭이 되어도 좋으니까 지금처럼만 닭살 행복하게 사세요. 새엄마는 아이처럼 행복한 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런 새엄마를 보면서 웃고 그런 저희 두 사람을 보면서 아빠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됐구나 싶은 깊은 감동이 느껴졌었죠. 감동은 여기까지. 이제 예비 시모였던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새엄마를 찾아왔는데 마침 저도 아빠 집에 있었던 덕분에 좋은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아유, 저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잘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연구비 횡령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 보세요. 본인 자랑은 그렇게 보풀려 하시더니 이런 얘기는 또 한없이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일부 사안이라니요. 횡령 말고도 그간 저질러온 비리가 아주 화려하시던데요. 형사에 민사에 걸려있는 소송도 한두 건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지 자랑스럽지도 않은 얘기를 굳이 나를 찾아서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 선생님께서 학자님과 관계가 좋으시니까 말씀을 좀 잘해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학장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정을 하시러 온 거네요.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사람으로 보이셨어요? 예, 혜성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아유, 우리 새엄마가 어떤 분이신데 그런 거에 들어줄 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사정이고 뭐고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그냥 넘길 뿐이 아니시죠, 우리 새엄마는. 들으셨죠? 본인이 저지른 짓이 뭔지나 알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꼴을 보니 본인이 저지른 게 어떤 짓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반성은커녕 정신 못 차리고 빠져나갈 구멍이나 찾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내가 다 밝혀서 더 큰 벌을 받게 해야겠네요. 제발 부탁해요. 조금만 도와주면 섭섭지 않게 사례도 할게요. 내가 절대로 맨입에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이고 나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네. 이거 봐요.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사람이네. 지금 나를 찾아와서 그딴 소리를 하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건 몰라요. 그리고 나보고 살해를 한다더니 어쩌느니 그렇게 떠드는데 그럴 도는 있어요? 추징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당신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민사소송 배상금까지 준비해야 할 텐데 여기 와서 이런 헛소리나 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새엄마는 호통을 쳐서 그 여자를 쫓아냈어요. 새엄마의 말처럼 예비 시모였던 여자는 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리들로 이어진 소송에서도
엄청난 추징금을 받게 됐으며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것이니 연금을 비롯한 모든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해요. 예비 시부한테 이혼까지 당한 건 덤이죠. 재산 분할 받은 걸로는 추징금도 못 낼 거예요. 듣자 하니 초등학생들 상대로 공부방 같은 걸 해보려고 했다는데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나요? 횡령으로 교수 잘린 여자라는 소문이 돌아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새엄마가 학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공부방은 무슨 집안일 하면서 애 봐주는 여자로도 안 쓸 거라는 식으로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고 댓글 달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본인이 저지른 일로 인한 죗값이니 어쩌겠어요. 그 여자나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자꾸 이야기가 들려오네요. 저는 요즘 저희 아빠와 새엄마의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답니다. 그래도 제가 예신으로 결혼 준비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엄마랑 아빠 결혼식 웨딩 플래너를 자처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두 분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오래 두고 기념할 수 있는 뜻깊은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약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교만이 더 낫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나무인에 빠져서 저희 집안과 저를 한없이 얕잡아 보던 제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를 보세요. 그 여자도 결국은 가족들은 사회에서도 고립되어 버렸잖아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되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저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